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최근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석탄 가격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원가 지표의 흐름이 국내 전력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마련을 했고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이 LNG보다 비싸진다면입니다. 기존에는 LNG가 훨씬 더 비쌌다는 얘기죠. 유연탄 가격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산 기준으로 한 톤당 $7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 우리나라는 도입되는 LNG가 대부분 두바이 유가에 연동이 되고요. 두바이유는 배럴당 한 $60 정도, 이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유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바이 유가가 절반 넘게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20 언저리 미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호주산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호주산 가격은 작년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빨리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유가가 급락한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완화된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슬금슬금 내려와서 $60 중반, $60 초반까지 내려오더니 지난주부터 갑자기 선물 가격이 $50대로 훅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원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이 두 석탄 그리고 유가에 연동되는 LNG, 이 두 재료를 사용하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이야기겠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MP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발전 회사들이 받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회사들의 ASP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한국전력에게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돈을 줘야 발전회사가 돈을 받아가는 건데요. 이 ASP에 해당하는 SMP는 유가에 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연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아 시장에서 LNG의 계약의 표준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LNG 가격을 도입할 때 벤치마크로 썼던 지수가 JCC라고 해서 재팬 크루드 칵테일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현물 가격 대비해서 약 2개월 정도 딜레이 돼서 반영이 되고요. 발표가 되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되고 도입되는데 한 달, 재고로 들어와서 소진되는 한 달,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4에서 늦게는 6개월 정도 현물 가격에서 LNG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생긴다, 시차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하락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S&P 하락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S&P도 하락을 하겠죠. 지금 4월 같은 경우에 그 LNG의 연료비 단가, 그러니까 한 4에서 5개월, 많게는 6개월 전의 단가, 그러니까 작년 10월 혹은 작년 12월 정도의 유가가 지금 연료비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유가가 하락한 거는 한 8에서 9월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유연탄이 LNG보다는 아직은 쌉니다. 근데 이거는 완만하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가는 언젠가는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격차가 저는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가를 보시겠습니다. 이 단가를 보시면은 LNG 가격과 유연탄 가격 격차는 4월 들어서 30원 언더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LNG 가격이 원래 한 80원대였습니다. 이건 단위가 좀 특이한 게 킬로와트아워, 한 전력 단위를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단가고요. LNG가 80원 정도였고 유연탄은 한 5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세금의 존재인데요.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전용 연료의 세대가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도 따로 적용이 되고 있고, 유연탄, LNG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항목들이 세분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력 판매 단가로 환산한 가격을 보시면요. 유연탄은 대략 한 17원 정도. 그리고 LNG는 작년에 엄청나게 빠져서 2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솔린 가격이 안 빠지는 건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유연탄도 이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50원 중에서 대략 한 17원 되는 정도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연료비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건 33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원대 수준에서 석탄 가격이 반토막이 되더라도 빠지는 거는 실제로 17원밖에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33원이
80%가 되는 거고요. 뭐 5분의 1 정도 빠진다고 치면 27원 정도 플러스 세금 17원 하면은 한 대략 45원에서 50원 사이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가격은 세금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미합니다. 2원이면 거의 없는 거로 쳐도 무방하고요. 이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낮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2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뭐 한 20달러, 30달러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LNG가 석탄보다 비싸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다시 또 전력시장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CBP라고 해서 코스트 베이스 풀이라고 이제 원자력, 뭐 석탄, LNG, 기타 등등 발전소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전소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전날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전날 수요 조사한 발전소의 풀을 기반으로 오늘 전력 얼마큼 쓸지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발전소 가동을 준비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1순위로 돌아가고 석탄이 2순위로 들어가고 LNG가 3순위로 들어갑니다. 코스트 기반이기 때문이고요. 싼 것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순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앞으로 전망에 따르면은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이게 격차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은 LNG가 앞순서로 가게 되겠고요. 석탄이 뒷순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격하고 급전 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순위가 LNG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동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석탄 가동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고 이쪽의 소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연료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석탄이 감소하게 되고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비용, 구입되는 양 자체는 늘어나지만 핏다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구입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전력 실적은 8에서 9월 정도에 유가가 급락한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한국전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LNG 발전소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LNG 발전소는 가동률이 좋아집니다. 고정비 부담 당연히 낮아지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LNG 발전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사에서 ASP는 S&P고 한전의 비용은 또 S&P라고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빠지면 S&P가 빠집니다. 한국전력 비용은 당연히 절감되고요. 근데 반면에 발전회사의 매출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LNG 발전사의 매출이 빠지게 되면요. 당연히 발전량은 늘지만 S&P 빠지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료비 단에서 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가능하고요. 다 LNG 기반으로 쓰니까 당연히 연료비가 빠지겠죠. 이 S&P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석탄이 LNG보다 쌉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50% 하락을 해갖고 S&P가 50% 하락을 하냐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석탄이 가장 비싼 애들이 되기 때문에 45에서 50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금을 제외하고 연료비 변동을 감안한 이 정도가 향후에 S&P의 상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LNG 과거에 LNG가 S&P를 결정하던 시절의 원가로 따져보면은 45원, 50원대가 아니고 한 3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요 45에서 50에서 형성되는 ASP보다 원가에 해당하는 LNG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이 좋아지니까 고정비 부담도 떨어지고 이 연료비에 해당되는 변동비 부담도 떨어진다. 그래서 LNG 발전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지역난방공사 삼천리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는 업체고요. LNG 발전소 하나에서 가동을 해갖고 온수가 나오겠죠. 발전소 고다 오면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요. 이 열을 수요 가구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요. 동시에 발전소이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요건 또 전력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근본적으로 원가 자체가 LNG이기 때문에 요 가격 하락의 수위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요. 시기가 마침 8, 9월 요때는 비수기입니다. 열 시장이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름철에 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라서 실적 개선폭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격적인 효과가 8, 9월에 반영되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풀리 반영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또 이때는 성수기 진입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삼천리는 자회사로 S파워라는 LNG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이 좀 높고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과거 2014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던 거라서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썩 높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이상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LNG 발전소 사이에서 누가 효율이 좋냐, 누가 변동비가 낮냐라고 아웅다웅하던 되게 치열한 시장에서 이제는 석탄이 훨씬 더 열 위에 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갖고 있거나 혹은 밸류체인 연관선상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고르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그리고 제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다른 뭐 포천파워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대림산업까지도 좀 수혜의 언저리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시장에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이 내야 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 개선이 가장 유의미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고요. 매출과 원가가 같이 빠지지만 원가가 빠지는 비중이 조금 더 클 것이고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고정비 하락이 기대되는 이 LNG 발전소와 관련된 업체들, 지역난방공사 삼천리까지 저는 추천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실적은 아무래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가 피크입니다. 이때부터는 분명히 완전 다른 시장을 볼 것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석탄이 LNG보다 비쌌던 시전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던 이후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나타난 마이너스 유가가 충격적이었듯이 이런 변화도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탑픽,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삼천리까지 좀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